안녕하십니까, 최현식입니다. 페드를 시작으로 전 세계가 지금 경기 부양을 시작한 모습인데요. 오늘은 세계가 어떻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환율 시장부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징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었다는 거죠. 24일부터 주구장창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15일선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전혀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몇 번 15일선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긴 했었으나 큰 효과는 없었네요. 특별히 페드의 경기 부양이라고 할 수 있는 금리 인하가 발표되었을 때 앞에 보시는 것처럼 3월 4일 날 돌파의 여지가 좀 보이긴 했었지만 어젯밤에 환율 시장은 안전자산 선호 쪽으로 방향을 확실하게 잡은 것으로 지금은 보여집니다. 어떻게 반등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경기 부양 카드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시장에서의 위험 자산보다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의 모습은 투자 시장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는 않죠. 역시 다우존스, 나스닥 지수도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전세가 지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지난밤 뉴스를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의회가 예산 지원에 합의했습니다. 9조 8천억 정도를 합의를 했는데 행정부가 최초에는 3조 정도 요청을 했었는데 거의 3배에 이르는 금액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어렵다라는 간접적인 메시지겠죠.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도움이 되겠냐,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월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요.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을 더 위태롭게 만드는 메시지 트리거 역할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달러인 차트를 보셨지만 이런 발표가 있을 때마다 시장이 반등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우하향한다라는 사실을 좀 지켜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부양 카드들이 지금 당장에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미 증명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전 영상을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는데 결국에 시장에 지금 데이터로 보면 전 세계가 29경에 이르는 막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얼마를 더 쓴다라는 거, 특별히 10조 가까운 돈을 쓴다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런 발표들이 시장에 큰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은 아직은 커 보이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대하는 바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시장을 유동성으로 받쳐주거나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여지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만이 이런 이제 경기 부양 카드를 지금 내놓는 것은 아니고 여러 나라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행동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G7의 성명 발표를 좀 보시면 회의를 열었고 3일 날 성명을 발표했는데 강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고 하강 위험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 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 풀겠다는 얘기고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해보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이제 각국이 천명한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속내를 굳이 얘기하자면 지금은 물리적인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시간적인 측면에서 위기를 종결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본적인 측면이고 자본적인 측면을 통해서라도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내 보겠다라는 의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속들이 합의한 대로 성명을 발표한 대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ECB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확대한다라는 이야기를 전날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아무래도 예금 금리에 맞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0.1%를 인하한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금 금리가 ECB가 마이너스 0.5%인데 0.6% 정도로 하겠다는 거고 좀 주목해 볼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공급책을 확대하겠다.
기업을 어떻게든 살려내겠다,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특별히 지금 무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많이 위축되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정책들을 한번 트라이 해보겠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ECB는 지금 그렇게 접근하고 있고요. 캐나다도 금리 인하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한 건데 1.75%에서 1.25%, 0.5%를 인하했죠. 2015년 이후에 처음 캐나다는 금리를 인하한 겁니다. 앞전에 성명을 발표한 대로 실천한 거죠. 아마 이후에도 여러 나라에서 경기부양 카드를 계속해서 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거 이외엔 다른 대책이 없으니까요. 1차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두 번째 재정부양 카드를 내놓는 것. 뭐 우리나라도 지금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각국이 재정부양 정책의 두 번째 카드를 속속들이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 인하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난 4일날 총재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빌어서 얘기해 보면, 향후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페드의 기준금리 인하 등의 정책들, 또 기타 다른 나라의 정책들도 포함되겠죠. 그런 여건의 변화들을 적절히 고려하겠다, 관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각국이 이런 재정정책, 경기부양정책 카드를 내놓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적절한 시점에 경기부양 카드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 이제 대체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마 이번 달에 한은도 경기부양 카드를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느 정도 폭을 내릴지는 가늠하기 쉽지 않지만 연준이나 캐나다처럼 0.5%까지는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대체적으로 0.25%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은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어려움들이 국내적 상황으로 유니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인하했을 때 지금 부동산 업체 정책들이 과연 어떤 현상을 나타낼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쉽게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지금 새로운 경기 부양 체제로 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만 뒷걸음질 칠 수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0.25% 정도는 한번 내려볼 만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연준, 페드가 내렸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근거는 마련됐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우리도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되겠지만 금리를 인하했을 때 과연 부동산은 어떻게 움직일까가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임에 분명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리를 인하하고 시중에 유동성이 이제 공급되어졌을 때 부동산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당연히 더 강력한 규제의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도 분명히 강력한 규제가 되고 있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동산의 상황은 결국에는 규제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몇 가지 남은 규제들이 더 있죠. 그것들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전에 학습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은 점진적인 풍선 효과의 확대 가능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오르지 않은 지역, 그리고 비교해 봤을 때 덜 올랐다고 생각되는 지역, 그리고 특별한 이슈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관심을 갖는 분들께서 좀 더 공격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학습 효과를 따져봤을 때 수원 용인 지역, 그 대전 지역들이 변화가 나타났었던 것처럼 충분히 다른 지역에도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지는 결국엔 또 규제 카드밖에 없는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조심스럽게 잘 대응하시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여겨집니다. 하여튼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지금 상황은 많이 어렵습니다. 수치상으로도 어렵고 체감상으로도 어렵고, 총체적으로 지금 2008년 수준, 어떤 분들은 97년 수준까지
말씀하시는데 그거와 못지않은 지금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위축되어 있지만 근본적인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나면 또 움츠렸던 것들이 다시 기지개를 펴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충분히 열 수 있으니까 잘 이겨내시고요. 사람이란 게 희망이 있어야 또 살지 않겠습니까? 그 희망을 잘 붙들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